전국 방방곡곡에서 이 자리에 올라오신 애국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전세계 해외 동지 여러분, 그리고 가을 하늘을 만끽하지도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애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같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눠주세요. 자, 서로 애국자님들 얼굴을 확인하고 인사 나눠주세요. 어김없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길 것 같은 여름도 이제 끝나고 가을이 오듯이 모든 것은 제자리에 찾아갑니다.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먹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우리의 안보를 해체하고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가의 정체성을 망가뜨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게 놔둬야 됩니까? 그러나 지난 4개월 만에 문재인의 지지율은 83%에서 49%로 떨어졌습니다. 넉 달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돌아섰습니다. 20대, 40대 젊은 사람들이 서서히 돌아서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이제는 눈을 똑바로 뜨고 이 정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아침 신문 기사에 난 말입니다. 이제 언론도 서서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를 필두로 해서 조중동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언론이 돌아오고 여론이 돌아오면 이제는 이 정권은 막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하는 것마다, 하는 집마다 자충수를 뜨고 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이 정권이 여러분 영원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바로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서 여기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힘차게 전진합시다. 이번에도 기자 한 명 없이 깜깜이 방북 특사단이 방문하더니 18일부터 20일까지 남북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북한이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우방국과 우리 국민들이 모두 의심스러워하고 주의의 눈을 가지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 정권은 종전선언과 경협에만 눈을 뜨고 정신없이 쫓기듯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아무것도 생각도 없이 올라갔다고 올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북경제협력을 한다고 발표할 겁니다. 그러나 남북경제협력은 국회의 동의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의 움직임은 반대하는 쪽으로 가지만은 일부 몰락한 국회의원들이 동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남북경협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이것은 경제 탄핵이요 안보 탄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현장에서 생생히 역사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역으로서 남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을 말해야 될 때입니다. 젊은이들이 변하고 있고 언론이 변하고 있고 여론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열 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공산화조직 연합에서 하고 있는 일은 지금 현재 대부분 집회 참여자가 연세가 드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젊은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느냐 하는 게 저희가 시험적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나름대로 성공을 하고 있다고 자평타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여러분의 마음에 드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집에서 자식들하고 대화할 때 여러분도 이렇게 시원하게 소통이 되는 거 못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 연사에 모셨을 때 여러분들이 뜨겁게 호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자식들 세대하고 소통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대한민국 공산화 정권에서부터 다시 빼앗아 오려면은 우리가 자식대 아이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그 사람들과 손잡고 나아가야 이 문가 정권에서 정권을 탈취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환으로 우리는 지금 자식들과 대화를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오실 연사는 우리 느티나무 광장이 만든 스타입니다. 동아면세점이 길러낸 애국청년 김아린 양을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과거에도 현재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였다고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가 지속될 거라는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분제 사회 조선 땅에 해방 직후 한반도에는 사회주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단 한 사람, 단 한 분의 지도자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셨습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 그 한 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종교 활동을 하진 않지만 나라가 위태로울 때 교회가 가장 먼저 앞장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의 교회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오늘의 부흥을 이뤄낸 기독신앙은 대한민국 건국의 시작이자 그 이념을 같이 한다는 걸 어디에서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건국된 이스라엘과 1948년 8월 15일 기도와 함께 건국을 알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두 나라의 뿌리가 같음을 오늘날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중대한 시기에 우리가 태극기와 함께 왜 이스라엘기와 미국 성조기를 함께 들어야 하는지 알고 구국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미국 중심의 패권 질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셰일가스 혁명으로 향후 500년의 패권이 견고해진 미국에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한 중국의 시진핑이 도전장을 걸었습니다. 국가 부채와 빈곤층 문제로 터지기 일보 직전에 중국이 남의 나라 기술력과 자본을 약탈하다가 이젠 세계 무역 패권마저 장악하려고 70~80여 개 국가들을 참여시켜 빚더미에 빠뜨리려는 채무 식민지화 프로젝트 1대1로를 추진 중입니다. 중국의 이런 거대한 움직임 속에 대한민국 내 언론, 문화, 종교, 교육, 입법, 사법, 행정 등 종북 주사파 친중 인사를 각 요직에 앉혀놓고 민주
실크로드는 중앙아시아와 중동을 지나 유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동 국가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종교와 정파 갈등의 중심지이자 세계 주요 원유 수입처인 중동은 국제 파워게임의 현장입니다. 19세기에는 영국과 러시아가,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이 중동에 대한 패권 경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패권 경쟁에 2013년 권력을 잡은 중국의 시진핑이 도전장을 건 것입니다. 특히 지중해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은 중국 1대1로 전략의 핵심 국가 중 하나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세계 3대 종교의 성지인데다가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유대인들이 이주해 오면서 1948년 거의 200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을 건국하면서 수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무슬림이 팔레스타인과 70년간을 분쟁해 왔습니다. 그런 장소에 시진핑이 도전장을 걸었고 세계 공산주의와 이슬람교를 확산시키는 중국과 글로벌 좌파 PC 세력에 대항하고자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여야가 모두 찬성했고, 이것은 자신들의 뜻을 폭력 시위로 관철시키던 무슬림과 중국 자금에 적당히 타협하려는 친중파 지도자들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만이 용기 있게 진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공산화됐던 베트남마저 친미 국가가 되어서 현재는 반중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는 1대1로 인한 채무 때문에 한반도타 항구를 중국에 매각하고 무려 99년간의 항구 운영권마저 중국에 뺏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1대1로에 참여한 여러 국가들이 IMF 구제금융 신청까지 고려하게 되자 1대1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대1로를 통한 중국의 세계 재패 꿈이 무너질 듯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친미를 해야 됩니까? 친중을 해야 됩니까? 종북 주사파 정부는 현재 누구 편입니까? 세계 반미 국가들이랑 연대하면서 국제 정세랑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날 각 국가들은 친미 국가와 친중 국가로 그 동맹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동맹국은 세계가 혼란스러울 때 우리 편이 돼주는 든든한 관계로 군사와 경제는 공동의 적을 가진 나라끼리 맺는 거라고 합니다. 유대민족 국가인 이스라엘은 이슬람 국가인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란에 둘러싸여서 언제나 분쟁으로 끊이지 않습니다. 이슬람 테러 단체에 자금줄을 대주는 중국에 대항해서 미국은 이스라엘과 끈끈한 동맹 관계에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시리아, 이란, 중국과의 핵개발 동맹국으로서 이란과 시리아에 미사일, 생화학무기, 그리고 핵개발 기술을 넘겨줬습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을 잔악계나 공산화시키려는 우리의 주적은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그럼 북한에 자금 조달이나 해주고 북핵 문제 해결할 의지도 없고 중국, 북한, 이란, 기타 친중 국가들과 연대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는 문재인, 임종석은 우리의 적입니까? 아닙니까? 외교 빵점! 안보 빵점! 청와대 방패! 이것은 트럼프에 대항하겠다며 바위에 계란이나 던지고 있는 어리석은 행보라는 걸 도대체가 알기는 하는 건가요? 테러 단체를 도와주는 꼴의 국가가 돼서 대한민국
김아린 양입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렇죠? 조금 부언하자면은 사실 친미냐 친중이냐 의미가 없습니다. 친미고 친중이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혈맹이고 주요 동맹국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동맹국으로서 우리가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에게 잠재적인 적국입니다. 당연히 잠재적인 적한테는 우리가 아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대국이라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아직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열혈 대학생 오주현 양을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주현 양,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학 4년생 오주현입니다. 오늘은 여러 논란을 낳고 있는 동성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나왔습니다. 최근 문 정부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한 최영애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한 토론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이즈 발병의 원인이 동성 간 성관계, 특히 남성과 남성 간의 성관계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미국과 일본 질병관리본부가 밝히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며 보건복지부에서도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 발생자의 92.5%가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로 인해 발생했다는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최 위원장이 이러한 지적에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고 하며 동문서답을 하였습니다. 불치병인 에이즈를 유발하는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단정해 배제하는 것이 차별이라니 이것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또한 최 위원장은 2003년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재직 시절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 매체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후 청소년들은 동성애에 쉽게 접근하게 되어 용돈벌이로 어른 동성애자들에게 성매매를 해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18, 19세 에이즈 감염자의 92.9%가 동성애자라는 김준명 연세대 교수팀의 연구 결과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맞습니다. 현재 네이버 지식인에는 뭣도 모르고 동성애로 용돈벌이를 하다 에이즈에 걸린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제 미래의 가족을 꾸리는 꿈들이 물거품이 되었다고 슬퍼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수동연세요양병원 염한석 원장이 상담한 에이즈 감염 사례를 보면 한 청년이 청소년기에 옆집 형에게 장난스레 동성애를 당하여 에이즈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10년 뒤 잠복기가 끝나 발현한 뒤 무서워 도망가게 되었지만 발현 후 10년 뒤 너무 아파 수시까지 합병증을 갖고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면 동성애를 했던 청년이 에이즈 감염 사실을 모르고 부인과 아이를 감염시키고 치료기관에서 재해하게 된 비극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청소년들이 겪어야 할 미래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의 주 감염 요인이 동성애라고 알리지 않습니까? 왜 에이즈의 주 감염 요인을 현재 거의 감염 사례가 희박한 수혈이나 모유 수혈이라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그들이 인권이라고 외치는 동성애로 인한 피해자들의 인권은 없는 것입니까? 또한 최 위원장은 퀴어 축제에 참가해 군 내에서의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은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이고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군형법의 폐지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맞습니다. 상관의 말에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군의 특성상 상관이 동성 간 성교를 강요하는 것에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없으며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성
이것이야말로 인권침해 범죄입니다. 맞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인권은 누구를 위한 인권입니까? 왜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정부가 왜 이런 자를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세우는 줄 아십니까? 인권이란 좋은 말로 헌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우리 국민이 병들고 그 병을 치료해 주느라 국가 재정이 무너져야 그들이 원하는 적화를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6.8 혁명 이후 등장한 신좌파 네오막시즘이 내세우는 전략이며 이 정부의 무서운 음모입니다. 맞습니다. 이전 네오막시즘을 추종했던 좌파 정부들과 김영삼 대통령 때를 비교하면 에이즈 신규 청소년 발생률이 김대중 때 400%, 노무현 때는 무려 800%나 증가하였습니다. 2000년 당시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2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좌파 정부 8년이 지난 2013년에는 26배가 늘어난 52명이 되었습니다. 좌파 정부가 인권 강조할 때마다 에이즈가 늘어나니 그들이 정녕 이 나라의 지도자란 말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그들은 에이즈 확산위원회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북한에서도 동성애자는 총살당합니다. 종국의 그들은 정부에 이용당하고 버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아끼기에 스스로를 해치는 것을 그만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인천 동구에서는 불법 시인, 허가도 안 난 동성애 퀴어 축제를 막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고성방가제로 경찰이 수갑을 채워 연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찰이 불법 시위 진압은 못할 망정 국민을 이미 동행하는데 수갑을 채워 인권을 유린한단 말입니까? 또한 정의당은 어떻게 불법 시위에서 앞장서 무지개 깃발을 흔들며 동성애자를 선동하고 다수 국민들을 이리도 힘들게 한다는 말입니까? 더 이상 정부도 경찰도 진정한 국민의 편이 아닙니다. 정부가 온갖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는 악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말을 3번 재창해 주십시오.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 감염 경로를 명확히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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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파괴하며 에이즈 확산시키는 무능한 정부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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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를 이만큼 만들어주시고 지켜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는 잘 몰라서 나서지 않았던 저희들이 나섰습니다. 저희가 같이 이 나라를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처럼 반듯한 청년들의 반듯한 소리를 들으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으십니까? 인물도 참 여기 나오는 청년들 보면은요 전부 인물도 탤런트 뺨치게 생겼습니다.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청년들이 지금 계속 자기 자신들의 의견 또 국민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성애 문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대 내의 동성애 허용 문제는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반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정권은 지금 국민의 길을 막고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일반 방송보다는 유튜브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르시면은 자녀분들한테 여쭤보세요. TV 화면으로 유튜브를 볼 수 있습니다. TV 화면으로.
TV 화면과 똑같은 크기로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일반 방송 보지 마시고 유튜브도 신청하세요, 여러분. 자, 여기 오늘 유튜버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이호근 방송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손상대 TV에서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 번씩 쳐주시죠. ATN TV 3사 홍보국에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데이너김 방송의 데이너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호루라기 방송 대표께서 나오셨습니다. 영어방송 권영우 대표께서 나와 계십니다. 나이방송 나오셨습니다. 엄마방송 주옥순 대표 나와 계십니다. 청와대 TV의 대표께서 나와 계십니다. 오훈 FKBS 대표께서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 뭐 봐야 된다고요? 유튜브. 이제 정말 진실을 말하는 것은 유튜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옆에서 시끄럽게 쾅쾅거리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악단, 우리 원래 전속악단인데 한 2주 동안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도 또 청년 연사를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애국청년 에리사야 올라오세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애국청년 에리샤입니다. 네. 여기 공산주의 저지에 맞추어서 오늘도 공산주의의 실체를 밝히는 그런 연설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여기 모이신 어르신 여러분들께서 집에 돌아가시면 자녀분들에게 한 번쯤은 저희 청년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 번씩 들어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저희 청년들이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를 속이고 선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밝혀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 공산주의가 선동했던 토지 개혁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제 해방 후에 북한에 이제 1946년 2월 8일에 김일성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고 그 이듬해 3월 5일에 북한 토지개혁법령이라는 그런 법령을 만들어서 토지개혁을 단행하였는데요. 당시 그들이 선동했던 구호는 모든 농민에게 토지 한 피씩이라는 구호로 농민들을 선동하였습니다. 일제 해방 후에 아무것도 없었던 농민들에게는 꽤 솔깃한 제안이었겠지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료를 조사해본 결과 북한 토지개혁 법령에는 실제로 이것은 제가 보기 쉽게 간추린 것인데요. 그 토지개혁 법령 5조에서는 농민들에게 그 몰수한 토지들을 모든 농민들에게 영원한 소유지로 양여한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반면에 10조에는 그 토지를 매매하지도 못하며 소작 주지도 못하며 저당하지도 못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하면 우리 민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가진 자는 그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고 용익 물권 및 담보 물권을 설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할 권리를 모두 다 박탈해 버린다면 이것이 과연 소유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빠지면 남은 것은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밖에 남지 않습니다. 즉, 그 농민에게는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라
경작권만 남겨준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이 법명을 처음 알게 되어서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었는데요. 더군다나 6.25 전쟁 후에는 이 경작권까지 빼앗고 그 농민들이 협동농장에 그 고용원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이 농민들 완전 속은 거 아닙니까? 반면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이 북한 토지개혁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요. 무상몰수, 무상분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제10조에 대한 내용은 교과서에도 없고 아동용 만화에도 없고 EBS 한국사 교재에도 없고 정말 공무원 수험서에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그런 헛된 구호로 속인단 말입니까? 교과서에서는 남한의 토지개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유상매상, 유상분배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북한의 그 토지개혁과 비교하기 위한 묘사에 불과합니다. 남한의 토지개혁에서는 그 친일 지주들에게서 몰수한 토지를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농민들이 나라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5년 동안 수확량의 30%를 지주들에게 주면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무상분배가 아니라 현물세라고 하여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다가 수확량의 25%를 내야 했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이 징수해 갔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 현물세든 그 지주한테 내는 거든 어쨌든 30%가량을 내야 하는데 남한의 토지개혁은 정말 농민들이 소유권을 얻을 수 있었는데 북한에서는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 토지개혁이었습니까? 남한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한 내에 있던 공산당 뿌락지들은 농민들을 어떻게 선동했냐면 북한의 토지개혁과 같이 하자고 그렇게 농민들을 설득해 선동했습니다. 모든 농민이 토지 한 피씩 이런 구호로 농민들이 왜 속았냐면요. 그 당시 문맹률이 80%였다고 합니다. 자기 이름도 글자로 쓸 줄 모르고 숫자도 손가락으로 겨우 세어야 알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러게 했기 때문에 선동당한 것이고 지금 교과서에서 민주화 운동이다, 파업이다, 민주항쟁이다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그 원인이 다 토지개혁을 빌미로 선동당했던 농민들이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런 농민들이 남한의 농민들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자본주의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고 자신의 토지가 있었기 때문에 6.25 전쟁이 터졌을 때에도 나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군이 아닌 한국군으로 참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북한당 뿌락지들이 농민들을 선동해도 되지가 않으니까 결국에는 김일성이 6.25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명분이 바로 남쪽 토지개혁이 토지 분배를 제대로 실현 못해서 봉건 식민을 타도하는 계급투쟁적 사회혁명을 일으키자라는 명분으로 일으킨 것입니다. 참 모순이고 거짓말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미군이 아니었으면 이 나라 벌써 공산화 되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미군 보고 철수하라고요. 평화라고요. 평화 좋습니다. 그래, 평화라고 합시다. 그럼 김대중이 햇빛 정책으로 그렇게 퍼주고도 비핵화를 아직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의를 외치면서 북한에는 정의를 실현 안 하는 좌파 진영들이 뭐가 정의롭습니까? 그들의 허울 좋은 말을 믿지 마시고 행동의 열매로 판단하십시오. 우리는 선동당한 북한 농민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좌파들이 공격하는 게 바로 사람들의 질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질투가 나서 금수저의 질투가 나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
나도 똑같이 얻고 싶다는 심리를 부추기는 발언들을 합니다. 그러면 노력해서 공부는 왜 하고 스포츠 경기는 왜 경쟁합니까? 정정당당하게 수고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면 그건 도둑놈 심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도둑놈 심보가 아직도 중국과 북한에서는 공공연하게 드러납니다. 남의 기술 빼돌려서 특허권 침해하고 주민들 도와주라고 지원해줬더니 핵무기 개발해서 더 내놓으라고 협박하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 종특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체온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모두가 공평한 사회를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결코 공평하지 않은 독재 사회로 나타났습니다.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분배한다는 논리인데 그 과정에서 지도부의 욕심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걸 우리는 거짓말쟁이라고 부릅니다. 공산주의 체제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체제를 문재인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의 사상과 신영복을 존경한다라고 했는데 신영복은 주체 사상과 김일성 사상을 정말 뼛속 깊이 주장하고 있는 공산주의자입니다. 그걸 굳이 그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할 정도면 문재인의 정책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을 개헌사항으로 제안한 적이 있지요. 그게 북한식 토지개혁과 무엇이 다를까요? 공산주의는 전체가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자 계급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본가를 몰살합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토지개혁 결과를 기억해 주십시오. 농민들은 소유권은커녕 경작권까지도 빼앗겼습니다. 공산주의자를 존경하는 문재인을 그냥 놔두면 소상공인들조차도 그 기업이 몰수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의 자유와 재산을 빼앗으려는 이 정권의 저항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정말 청년들이 제가 이 토지개혁 비단 이 한 개념뿐이지만 공산주의 실체가 어떠한지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가 많이 속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화, 정의, 인권 그런 단어에 속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청년들이 정말 그들이 외치는 단어가 우리가 뜻하는 그 단어와 다름을 정말 공부하고 알아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합니다. 정말 피 흘려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모든 순국 선열들과 어르신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왜 안 많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집에 가서 저는 가끔 가다가 제 자식놈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 답답한 느낌 가지시죠? 얘기가 잘 안 통해요. 과연 이게 나이 40 가까이 된 놈이 할 생각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거 어릴 때처럼 한번 다시 팰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젊은이들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문재인 일당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은 젊은이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빼앗긴 거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지금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우리가 또 그들에게 설득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말을 우리가 경청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 느티나무 광장에서 젊은이들하고 우리 청와대 TV에 각 대표가 하시는 것처럼 아재와 젊은이들의 대화를 한번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젊은이들하고 서로의 생각을 한번 나눠봅시다. 자,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 중에는 저 멀리 대구, 대전, 김해, 또 포항 등지에서 힘들게 올라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구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분
뜨거운 그분들에게 뜨거운 환영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이번에 또다시 우리 느티나무 광장이 키워낸 애국투사입니다. 청년 김성훈 군을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김성훈 군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오늘도 또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느티나무 광장이 이렇게 시원한 것을 보니 하늘도 우리 애국 시민의 이 시위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하늘이 도우사 저 문재인과 강악한 임종석 일당을 빨리 뿌리 뽑아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속빈 강정 남북 회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김정우가 문재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번 남북 회담한다고 또 쇼를 하는 모양새인데 또 일어나 가는 겁니다. 또 이런 새끼가 우리 대통령입니까? 안 됩니다. 우리 대통령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런 작자가 어떻게 우리 대통령일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정말 화가 나지 않습니까? 자, 또 이렇게 겉모습만 이렇게 화려하게 해서 또 퍼주게 하러 가는 모양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것도 얻을 것도 없고 오로지 북한 퍼주기만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또 회담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또 얘기를 하겠죠. 이번 이산가족 상봉 몇 명 만났습니까? 89명 만났습니다. 근데 대기하고 있는 이산가족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대기하고 있는 이산가족만 5만 6천 명입니다. 1년에 100명씩 만난다고 쳐줘도 이 가족들이 다 만나는데 560명이 걸립니다. 1년에 1000명씩 만나고 쳐도 56년이 걸립니다. 이분들 나이 80대, 90대 어르신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또 이산가족을 미끼로 또 개성고장을 미끼로 금산가산 관광 다시 하는 것을 목표로 미끼로 이런 또 남북 회담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저지해야 합니다. 정말이지 아무것도 얻을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는 이 상황을 보십시오. 6.15 선언, 10월 4 공동선언 이거 모조리 폐기해버려야 합니다. 완전히 폐기해버려야 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했습니까? 핵도 포기 안 했고 무자 해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갑니까?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또 퍼주기 하러 가는 이 문재인, 이 주사파들 그렇습니다. 정말이지 이 문재인 같은 새끼는 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아무리 좋은 말로 하고
무슨 얘기를 다 하고 회담을 하고 뭐를 해도 군사회담을 개최해도 우리에게 얻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한 핵 포기 안 했고 무장해제도 안 했고 아무것도 포기한 것도 없이 오로지 계속 핵을 포기하겠다 하면서 미루기만 하고 아무것도 되지도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 북한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빨리 미국과 같이 공동으로 제재에 참여해서 김정은 정권을 부셔버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기 위해서라도 저 처가대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도 우리 애국 시민만큼은 미국과 하나로 뜻을 합쳐 북한과 중국을 압박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러려면 반중 시위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 반중 시위합시다. 그리고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이스라엘기를 듭시다. 맞습니다. 우리 우방국과 미국을 향해서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살아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혁명국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시다. 맞습니다. 제 뜻이 어느 정도 전달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뒤에서 계신 청년 여러분과 애국 열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더 이 자리에 나와서 더 뜨겁고 강하게 외쳐야 합니다. SNS 활동, 인터넷 활동도 무조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활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와 같이 함께 뜻을 모아 소통하고 대화하고 교환합시다. 나라를 구하는 데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고 합니다. 비록 대화가 안 통할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지금 저 주사파 정권을 몰아내는 것 이거 하나는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뜻이 달라도 우리는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결론적인 목표가 같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로 나오십시오. 여기는 광화문 동아면세점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3번만 외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여러분, 김승호 군입니다. 아주 분을 못 참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 오늘 행진을 여러 가지 이슈가 많지만 우리는 오늘 청와대로 갑니다. 청와대로 가는데
청와대로 가서 뭘 하려고 청와대에 가느냐? 문재인이 대가리 깨트리러 갑니다. 지금 문재인이 대가리를 깨트리자는 것은 물리적으로 문재인이 대가리를 깨트리면 죽겠죠. 그러나 여기 지금 모이신 모든 시민들이 문재인 일당에다 뒤통수를 맞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문재인의 뒤통수를 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다 같이 우리 가서 뜨겁게 외칩시다. 여론조작 가짜 대통령 문재인을 끌어내자! 끌어내자!